희망 연결 희연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입니다. 최근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을 자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저는 교육은 정치와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국민을 위한, 또 모든 학생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또 정치에 휘둘리는 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1차 있고요. 또 하나는 입장이 다르고 신념이 다른 사람들 간에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런 취지에서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존의 사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공존의 사회라는 것은 아무래도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또 소외됨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청년 시절은 어땠는지요? 저희 청년 시대에는 박정희 군부독재 유신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독재에 항거하다가 투옥되거나 하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었고, 저도 그 안에 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제 아버지께서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투옥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거부 투쟁을 하기도 하고 독재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기도, 어떻게 보면 참 젊은 시절의 치기 같습니다만은 그런 기억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이제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학교에서 제적되고 이제 감옥에 있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제 제소자 신문 카드가 여기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78년 10월경부터 79년 8.15 특별사면을 받아서 나올 때까지 기간에 제가 이제 감옥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반유신 투쟁이나 긴급조치 9호에 반대한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학생운동에 좀 참여했고, 또 반유신 유인물 같은 것도 뿌리기도 하고 데모에도 참가하고 그런 과정에서 투옥돼서 제적되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무섭지는 않았나요? 솔직히 무섭기도 했죠. 그러나 당시는 데모를 하는 학생이건 안 하는 학생이건 다 어떤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그 바탕에서 나름 용기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당시에 이제 고통이라고 할까 좀 쑥스럽습니다. 고난 속에서 제게 남은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입니다. 민주화운동 중에 유공자 증서 같은, 근데 그게 얼마나 또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제 나름대로 제가 자부심을 갖는 젊은 시절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실소 80년대는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우리 친구들은 당시에 노동운동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노조 지도자로 활동하는 분도 있고, 저는 공부에 취미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생각하고 서울대 학부를 마치고 연세대에서 석사를 하고 학술활동도 했습니다. 그 석사를 마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당시에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비판적 글쓰기 이런 거를 하는 활동을 했고, 많은 친구들이 당시에는 독재 정권에 반대하기도 하고 비판적 글쓰기도 하는 한국산업사회 연구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정의감에 기초한 글쓰기, 그리고 어떤 국민들을 좀 설득하는 글을 써야 되겠다, 칼럼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를 창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시대를 상기하면 그 뜻깊은 일이 몇 가지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94년에 참여연대를 창립한, 지금은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00년대부터는 이제 성공회대학 교수가 되면서 성공회대를 굉장히 인권과 평화의 대학으로서 좀 독특한 정체성을 갖는 대학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제 참여연대가 90년대 중반에 굉장히 중요한 저희 활동이었습니다. 인권활동가, 법학자, 또 비판적인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모여가지고 시민운동으로서의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창립 주축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일조했다는 게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 중 대표격인 참여연대 창립을 주도하셨군요.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요. 지금은 시민단체 중에 맏형격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처음에는 좀 힘들었던 지점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민단체 회비를 내고 기부하는 문화도 많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나 경실련은 초기부터 이런 그 기업의 후원금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권력자들을 감시한다, 기업을 감시한다,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점이 있고, 그러나 이제 점차 자리를 잡고 대표적인 단체로 부상하면서 10,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월 회비를 10,000원씩 내는 새로운 그런 어떤 시민사회 길이 또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조를 했다는 점에서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공회 대학교를 만드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과정이었나요? 이재정 교육감님이 신부님이세요.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 성공회대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크게 보면 두 분을 초기에 영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감옥에서 20년을 살다가 방금 나오신 신영복 교수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비판적 사회과학자로서 초빙받아서 성공회대 이제 교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정 교육감님의 강력한 리더십과 또 제가 어떤 비판적 학술운동에서 했던 어떤 네트워크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의 인권과 평화대학으로서의 성공회대학의 어떤 정체성을 좀 만들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인권운동가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이 활동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우리 제자들을 만나고 그런 게 정말 보람을 이제 느끼게 되고,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 언제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잡을 가십시오. 하나는 돈 버는 잡입니다. 또 하나는 돈 내고 하는 잡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돈 받고 하는 일은 아무리 편하고 돈을 많이 받아도 나중에는 실증을 느낍니다. 근데 인간은 돈 내고 하는 일에 만족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돈 받고 하는 일 하나, 돈 내고 하는 행복한 일 하나를 꼭 갖고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대학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대학생 청년 시절에 뜨거웠던 그 열정과 공존의 사회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걸 위한 짧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나름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은 공존의 교육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인재를 배출하는 교육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이었습니다.